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거의 광풍 아닌 광풍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이 물량 자체가 작아서 배정받기는 여전히 불리하고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투자가들은 상장한 당일날 데이 트레이딩 단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미리 이제 어떤 기업이 상장이 되니까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유사한 업종을 선침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또 신규 상장주가 당일날 움직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다음 주 상장한 회사가 필에너지인데 필에너지의 모 회사가 필옵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삼성 본업은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쪽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OLED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상장하는 필에너지가 2차 전지 관련 장비, 스태킹 장비를 삼성 SDI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워낙 어떻게 보게 되면 본업보다 자기보다 이 친구의 자회사죠. 자회사 필에너지의 상장 이슈 때문에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워낙 가히 폭발적으로 200%가 올랐죠. 만원대 주가가 뭐 2만원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물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민망했는지 연일 채권자들이 이렇게 기존의 오래된 투자가들이죠. 전환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지나간 거고 그만큼 지금 뜨겁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달에 공모주가 예정된 많은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뭐 화장품 회사 뷰티스킨이라는 회사도 있고 AI 신약 개발 회사 파로사이바이오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력 반도체, CG트로닉스 또 보게 되면 반도체 설계회사 파두 뭐 많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워낙 최근에는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기왕이면은 시가총액이 조금 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큰 거. 여기 보면 예상 시가총액이 나올 건데요. 다 보면 좀 작아요. 파로사이바이오가 그래도 나름 2천억 정도. 회사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밑에 보면 MI 큐브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쪽은 사이즈도 작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생각보다 별로 흥행을 못하고 사이즈가 작다는 거는 일반 배정 물량에서 내가 공모 금액을 넣고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도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볼 때 예상 시가총액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총주식수 곱하기 공모 가격이 있죠. 좀 큰 거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파도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정도죠. 그러면 큰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먼저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종들이 있을 때 현재의 트렌드에 좀 맞는지 그런 것도 좀 보는 것도 중요해요. 화장품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품을 OEM 주문자표 생산으로 만드니까 뭐 틀린 건 아니죠. 뭐 우리가 뭐 상장된 회사 중에 보게 되면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 또는 기타 뭐 코스맥과 코리아라든지 뭐 그런 관련주들이니까 OEM은 이제 자기 브랜드보다는 남의 걸 대신 만들어 주니까 맞는 거고 AI 신약 개발이라는 단어도 어느 정도 최근에 뭐 AI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거 관련하면 조금 맞는 거죠. 반도체 공정도 마찬가지고 ALT라는 기업이 있고 또 전력 반도체는 사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왜냐면 상장되어 있는 전력 반도체 관련주들의 그 주가 흐름 자체도 일시적으로만 조금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이 조금 보게 되면은 미래 성장 산업인데 약간은 물량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4D 이미징 레이더, 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딱 봐도 그냥 먼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쵸? 근데 파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예요. 딱 와닿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현재 상황의 주류에 맞는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가총액이 좀 큰 거, 그 다음에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공모주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면 계좌에 로그인을 하죠. 증권사마다 조금 비슷한데 자산 뱅킹 같은 게 있고 공모주 화면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일정도 다 나오는데 일단 공모주나 실권주 청약이라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누르게 되면 뭐 해당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폰 모바일이나 PC에서 공모주 화면 탭을 찾아가면 됩니다. 찾아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어떤 수량을 받냐 하면 만약에 정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50%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원짜리가 100주, 만원짜리를 내가 100주를 신청을 하면 100만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50만원만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청약을 할 때 말이죠. 근데 일반 투자분들은 보통 다
50%의 증거금융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원하는 수량의 절반만 넣어라 입금하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청약은 대부분이 10주 단위로 청약이 돼요. 10주 단위로. 그래서 물론 이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상세하게 나오니까 10주 단위로 생성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000원짜리다. 내가 한 주라도 받고 싶으면 16,000원짜리에 10주가 16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가 50%니까 8만 원을 일단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숫자는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50%의 의미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가들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돈을 청약하는 날은 보통 일반 공모라고 해서 이틀 정도 기간을 줍니다. 월화수목금중이죠. 주말에는 안 합니다. 이거는 영업일수라 그래가지고 은행이 열리는 시간, 만약 시간인데 환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돈을 넣으면 오늘이 제가 지금 영상을 함께 하는 날이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하고 만약에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만약에 공모면 이틀 동안 하니까 목요일날 오후 4시까지 입금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배정을 받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50% 전거금으로 뭐 100주를 넣었다. 그럼 50만 원. 50만 원이겠죠? 50만 원에 이제 예를 들어서 25만 원.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 그렇게 되게 되면 25만 원 넣어놨는데 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좀 많이 받으려고 막 급전을 땡겨 가지고 그쵸? 마통을 땡겨 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영업일수 기준으로 공모일 기준 다음날 내가 돈을 환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돈을 빼는 거죠. 근데 증권사는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어마무시게 합니다. 그 이틀 동안, 3일 동안, 정확히는 이틀이죠. 이틀 동안 은행이 예치해주는 그 이자 수수료도 말이죠.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 수수료 2,000원도 받지만은 받죠. 수수료 2,000원도 받고 이틀 동안의 이자 수익도 짭짤하게 챙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자 중요하진 않고 증권사 입장이고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급전을 땡겼을 때 이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마통을 땡겼을 때 이틀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정말 깨알 팁인데 공모일이 하필이면 목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영업일수니까 금요일날 돈을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날 월요일날 빼죠. 그러면 내가 마통을 땡겨서 이자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4일이 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뭐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꼭 말씀드립니다. 영업일수 기준. 그러니까 주 초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월요일, 화요일이 공모일 마지막이면 수요일 쉬고 목요일 날 돈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공모일이 만약에 하필이면 목요일이에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못 뺀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빼야 되는데 토요일이 휴일이니까 월요일 날 뺍니다. 그러면 이자를 4일간 치러야 되겠죠.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시간을 내고 강조드렸냐면 하다 보면은 누가 한 주 받으려고 하겠어요? 욕심나는 기업이면 10주 받고 싶고 100주 받고 싶어서 이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시켜드렸고 근데 최근에 좀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 하면 워낙 공모주가 LG 에너지솔루션 때 말이 많았어요. 기관들 많이 가져가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손을 댔다고는 했는데 제 눈에는 글쎄요. 자, 공모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관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란 걸 합니다. 기관들을 모아놓고 기업들이 이제 IR을 하는 거죠. 기관 투자 대상에서. 예전에는 이틀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7일 정도로 조금 넓혀서 아무래도 조금 더 면밀하게 이 기업들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허수성 청약이 뭐냐 하면 이게 LG에너지솔루션 사건 때인데 기관 중에서 투자 자문사 있죠. 그 중에서 많은 투자자 자문사가 뭐 일임업이 있고 자문업이 있는데 공모시장에서 많은 배정을 받기 위해서 무늬만 라이센스를 딴 자문사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 정직하게 100주를 받을 거면은 50%에 해당하는 만약에 만원짜리 100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잔고에 넣었다. 50만원이겠죠. 50% 넣었지만 기관들은 예전에 뭐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사실 돈도 안 넣고 배정 받고 나면 차액을 넣기도 했습니다.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약간은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 기관들의 주금납입이라는 게 그 주식의 돈을 말합니다. 낼 수 있는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배정을 주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예약을 한다고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게 뭐냐 하면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바뀐 게 첫날의 가격 변동폭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요게 나온 거고 그쵸? 이게 나오는 거고 한편으로는 약간 뭐 이해는 하지만은
하지만은 주가가 2주 만에 100%가 오르는 일이 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가 바뀌었는데 많이 아시겠지만은 기존에는 시초가가 결정되고 시초가에서 상하한가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공모가 만 원짜리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다음 날의 금액은 만 원짜리니까 6,300에서 26,000원까지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예 기초가를 없애버렸습니다. 시초가 결정. 그래서 만 원짜리 공모가가 상장 첫날 움직일 수 있는 최저의 가격은 6,000원. 최고 가격은 4만 원. 이제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글로 적어놨어요. 6월 26일 이전에는 시초가가 먼저 결정이 됐습니다. 만 원짜리 공모가라면 시초가가 먼저 만 원짜리 기준으로 만 원의 90% 또는 200%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니까 9,000원 또는 2만 원 가지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거 딱 스타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상하한가 30% 제도니까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2만 원에 출발하면 26,000원이 상한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공모가 대비 최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은 공모가의 63% 수준 또는 260% 수준이었습니다. 만 원짜리라면 6,300원에서 26,000원까지. 근데 6월 26일 이후에는 아예 시초가 결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만 원짜리면 그냥 당일날 어떻게 되냐고요? 만 원짜리니까 최대 6,000원에서 빠졌을 경우에 6,000원에서 4만 원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이 난리가 나는 거죠. 물론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T 플러스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일반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들이 공모시장에 막 갔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려 그러면은 큰 게 들어와야 됩니다. 최소한 나중에 지금 현재 수준 스케일에서는 파도 같은 조단 이상의 기업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기관들의 수급이 약간 빠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1,000억짜리 2,000억짜리는 사실 그건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건 참 제일 좋을 것 같고, 다만 하반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 약간 수요 예측되는 기업 중에서 대어들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바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인데 두산 로보틱스하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시장 자체가 바로 코스피로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로는 원래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서 상장이 힘들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대부분이 진짜 메이저 자금들이 몰립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두산 로보틱스 일정도 있을 수가 있고 밀리의 서재라든지 소닉스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이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한국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라는 걸 냅니다. 내가 상장을 하려니까 우리 서류 좀 봐주십시오라고 거래소에 제출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인가를 해줘야 이제 상장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인가가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추정을 하는 거냐면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4월 27일 날 거래소에 서류를 냈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다면 2개월에서 3개월이니까 계산했을 때 7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의 상장이 결정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비 상장 친구를 말하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6월 9일 날 확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서 오늘 공모주를 조금 살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좀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뭐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이게 상쾌한 인사이트를 함께 하시고 주요 플로를 차근차근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